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얘기를. 민주당 뭐 얘기가 있나요, 뭐가? 민주당 얘기는 별다른 건 못 봤고 다음 주부터 뭐 유리 방탄막을 이용한다? 뭐 그런 선거 운동을 한다? 뭐 이거 하나 좀 본 것 같고요. 그거 하니까 노태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태우요? 예, 예, 예. 노태우가 87년 총선에서 네. 광주를 갑니다. 어. 광주를 가서 그러니까 그 데모하고 난리가 나요. 예, 돌 던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막 뭐 방패가 옆에 전경들이 있나 뭐 그 뭘 이렇게 해요. 그러다 뭐 하고 일부러 뭔가 피가 흘려 다쳤나 뭐가 이렇게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대구 사는 초등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 돼 보이는 그러니까 그 역결집이 오히려 일어나는 장면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기억이 갑자기 스쳐 지나는데 아편굴님이 그때 계란 맞았다라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잘 없으니까요. 이렇게 뭔가 방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는 뭐 그냥 계속 경청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약속하지 않는다. 오. 듣겠다. 공약을 줄이겠다. 공약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 당선될 거니까 약속 안 지킨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약속을 줄이고 오히려 경청을 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봤지만 지금 그 4대 후보의 10대 공약집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걸 보다가 이재명 후보 걸 이렇게 보다가 막 보다가 22년 공약 공보물이랑 막 비교를 해봤어요. 네. 사라진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사라진 거 몇 개. 예, 그때 공약이랑 일단 제일 먼저 사라진 게 개헌. 허를 찔렸다. 김동연과 약속했던 개헌. 허를 찔렀다. 선거제도 개혁. 개헌 나왔다. 개헌. 사라졌습니다. 개헌이 나와버렸다. 아니 그 전에는 약속했는데 이번에 뺐대. 개헌 나왔다. 개헌.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없어요. 세종 행정수도 이전만 있고 개헌이 없습니다. 한덕수가 사실은 그동안 개헌을 외쳐가지고 개헌 운동 진영이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친한계냐, 친덕수계냐라고 이제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 김문수도 개헌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고 뭐 그냥 뭐 감사원 이거 좀 있을 수 있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요 정도가 있고 딱히 뭐 없습니다. 개헌 얘기는 사라졌어요. 오직 권영국 후보만 개헌 얘기가 있다. 네, 개헌 얘기가 본인이 강요했나요? 아니요. 저는 정책에 전혀 1도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화 막 10통씩 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7공학으로 가는 장기 개헌 뭐 이렇게 하루에 100통씩 걸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문자 100통씩 보내고. 그리고 이준석은 당연히 개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파가 있다면 권영국 후보를 찍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숫자가 사라졌습니다.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주거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5극 3특 이런 건데 이 5극 3특 이거는 옛날에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뭐 주 4.5일 이런 거는 그 전에도 있었던 건데 뭐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한꺼번에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몇 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정책 도입할 때 그렇지만 근데 3년 전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아동수당 얼마, 점진적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그때는 주거가 여기 지금 보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얘기가 없어요. 그때는 300만 호 건설
수도권 100만 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사실 수도권 100만 호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 호면 무슨 뭐 100만 호잖아. 네. 그러면 뭐 수원은 100만 호가 되나? 수원 인구가 100만 좀 넘을 텐데 네. 그럼 100만 호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수원 인구요? 네. 수원 인구 한 1억 됩니다. 어디 수원입니까? 네? 어디 우리 수원. 중국에 수원이 있습니까? 아, 우리 수원. 아 무슨 1억은 뭐예요? 위장전입입니까? 아, 우리 수원. 그래서 숫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 얘기의 핵심은 그때는 뭐든지 뭐 몇 개, 뭐 얼마, 팍팍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공보물 정식 나오면 그때 좀 약간 세부 조정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기본소득, 기본대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마땅히 없다. 뭐 따로 이제 그 분야별 정책 다 따로 나오는데 톤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중수청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대법관 뭐 100명 얘기하고 무슨 뭐 재판소원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민주당의 법사위 뭐 이게 법안 개정하는 내용 보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냐면 그냥 대법관 온라인 재판 제도도 원래 지금도 있어요.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몇 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국민 참여 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수청도 없고 그냥 수사 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이 원론적인 표현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집권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정확히 뭘 할지를 잘 모르겠다. 예. 3, 4, 5, 3% 성장, 주가 4천, 소득 5만 불 이거는 이제 그때 얘기는 했죠. 근데 요게는 없다. 여기가 뭔데요? 이게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집. 예, 여기에는 없다. 근데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거는 선관위에 내는 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 네.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또 네, 감안해서 보셔야 그런 됩니다.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서류를 낸 거예요. 서류. 분야별 공약집은 또 다 따로 나와서 지금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선관위에 낼 때는 서류 일단 이렇게 내놓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언론용으로 내놓은 10대 공약 그거 다 다르거든요. 요 선관위에 낸 거랑 맞아요. 네, 선관위에 낸 거랑도 다르고 민주노동도 조금 달라요. 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또 자기들이 일정 잡아가지고 이제 따로 또 세부 공약을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런 거가 또 업데이트되면 또 다르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세부 공약의 내용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번에 기조가 그런 건 분명히 있죠. 이 민주당이 이렇게 지난 대선처럼 쫙 이제 펼쳐가지고 공약을 펼쳐가지고 수권 능력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최대한 어쨌든 두루뭉술하게 특히 재원 조달 방법과 관련돼서 모호하게 재원 조달 방안은 얘기 안 한다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의 비판이나 이런 게 한 2, 3일간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네. 국민의힘 이 양당 거기 플러스 개혁신당까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없다 아예 없고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대신 이제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로 뭘 얘기하냐면 지출을 구조조정한다.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세수의 자연 증가분이 있다. 그걸 활용한다. 근데 그것마저 감세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감세도 감세인데 세수의 자연 증가분이 당분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장을 안 하니까. 그 성장률을 어떤 정부가 폭망해가지고 어떤 정부가 계엄령 선포하고 막 이런 거 플러스 경제를 아주 개박살을 내놔가지고 성장률이 IMF가 지난 3개월 전에 이 예상한 게 2% 성장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그러니까 1%포인트를 확 깎아가지고 1%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0.2%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무튼간에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성장을 안 하면
이 주요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네. 주요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쵸. 전반적으로 세금이 안 거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세수의 자연 증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뭐 크지 않겠죠. 이러한 여러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세수 증가분은 많지 않고, 그리고 이게 일시적이고 이례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진단하는 이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저성장 터널로 들어갔다. 그렇죠. 이 이전의 정권에서, 요건 여기서 이전 정권이라는 건 윤석열 정권인데 윤석열 정권 시기에 이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꼭 성장이 뭐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다가 아니고 요런 걸 하려면은, 요런 방향을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권해서 뭐 저성장이 디폴트인 어떤 경제를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장을 통해 가지고 재원이 어쨌든 간에 확보되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이전 정권에서의 토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대안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써가지고 그걸 다 날려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다시 이제 그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거는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세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그게 효과를 보려면, 이 새로운 정부가 뭔가 정책을 통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보려면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상당 기간은 재원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남는 게 지출 구조 조정인데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전문가들의 지적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원 대책에서 사실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세, 사회복지 목적세, 부유세, 디지털 서비스세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과감한 증세 정책을 1번으로 이제 내놓고 있는데, 3년 전에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사회 목적 그 무슨 세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감세만 얘기하는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네. 뭐죠? 그 기본 사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국토보유세입니까? 네. 뭐 그것도 있었고 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중도보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중도보수적 캠페인을 하는데 증세 얘기를 하는 그런 캠페인은 없죠. 증세는 없습니다. 증세는 없다. 그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구글 이런 데한테 돈 뜯어야 된다. 권영국 변호사님 이제 그건 그런데,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인 주류 선거 캠페인에서 증세 얘기 절대 안 하죠. 하지만 지난번에 그러면 증세를 외쳐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손해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졌다고 생각한다. 네, 손해봤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얘기했군요. 네, 하지 말았어야 되는 얘기였다라고 그래도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탓은 안 하네요. 네. 그건 뭐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지지자들은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가 이제 늘 이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런데, 근데 저도 이제 권영국 후보의 이 과단성, 제가 볼 때는 지난 10몇 년간 나왔던 진보정당 대선 후보 중에, 물론 이백윤 후보는 더 왼쪽이지만, 와 이거는 정말 셌다. 종교법인의 부동산의 세금 부과. 전국적으로 종교단체 부동산 가치는 수조 원 넘을 것 같은데, 면세액은 수천억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 장소는 면제하되 나머지 장소에서는 재산세나 취득세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거는 이제 주류 캠페인이 아니죠. 종교를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김민아스럽다. 아니죠. 공약이 아니죠. 아닙니까? 김민아 공약은 종교가 금지돼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네. 전방위적이다. 전방위적이다. 사방으로 싸움을 걸고 있다. 네. 선거를 하는데 사방에 싸움을 걸며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좀 지금 그 분석 대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데, 이 후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너무 많은 걸 내놔서 어차피 저걸 다 못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아무리 증세를 얘기했어도 막 300만 호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건설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면 이번에는 뭐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걸 감이 좀 덜 잡힌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